안녕하세요. 정경호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9월 20일 블로그 민사글 중에서 아버지의 증여 의사가 문제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고령의 A는 전세를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. 전세기간 종료 후에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몇 개월간 독신으로 살고 있는 B의 집에 거주했습니다. B는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절친인 C와 함께 거주했습니다. 건강 회복한 이후에 A가 거주할 집을 찾다가 임대인들이 고령인 A를 부담스러워해서 딸의 명의로 계약을 하려다가 그 딸의 개인 사정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C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 A가 거주했습니다. 그 후에도 B는 A를 수시로 돌보았습니다. 사실 B는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집 보증금은 A가 본인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해서 마련하여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였습니다. 그런데 A는 노령의 자신을 극진히 모신 B에게 수차례 이 집 보증금은 네 몫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였는데요. 함께 거주하는 친구 C도 당연히 들었고요. 이 B의 자매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자매들 중에서도 몇 명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. A가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집주인이 임대차 명의자인 C에게 그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였습니다. 그 이유는 새로운 집을 구할 때 계약금으로 쓰라는 거죠. 그때 그 딸 B가 C에게 그 돈을 바로 아버지인 A 계좌로 송금해라 이렇게 했고요. C가 며칠 후에 보증금 잔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고 나서 그 평소에 아버지 A가 그 B에게 이 보증금은 네 몫이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서 이 B의 친구이기도 한 C는 B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. 그런 다음 몇 개월 후에 아버지인 A가 갑자기 그 자신을 극진히 모셨던 B에게 보증금 잔액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. 실은 A가 어떤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 사정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스스로 보증금이 네 몫이라고 말한 사실도 있고 증인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도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결론은 아버지의 이 보증금 반환 소송이 승소했어요. 이 B는 아버지의 증여 사실, 평소에도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기 때문에 기여분이 높은 사실, 이 구술에 의한 증여라도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고 되었다는 사실, 그리고 이제 증인도 있다는 사실로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소송에 방어를 했는데요. 그런데 이 블로그에 판결문이 있는데요. 이 판례는 증여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그 금에 대한 증여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치 피고의 몫인 것처럼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추후 유증을 염두에 두고 말한 발언으로 판례는 보았습니다. 법원은 이 판결은 증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. 이 B 딸 입장에서는 완전 뜻밖일 것입니다.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 판결은 증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 이 보증금이 B의 손이나 B의 계좌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없거든요. 제가 앞에 말한 사실이나 블로그 글을 잘 보십시오. 그렇다면 말로 한 증여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말로 한 증여도 효력은 있는데요. 다만 민법 555조에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. 그 말은 이 말로 한 증여도 이행을 완료하면 효과가 있지만 이행 완료 전에는 언제든 공여자가 마음을 바꾸어 해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
그래서 구술 증여를 받으셨다면 기회가 될 때 서면이 작성되면 좋겠죠. 예, 오늘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뜻밖의 재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구술 증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